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겪는 깊은 고뇌, 떠나간 연인을 다시 되돌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전략, 노컨택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매달리고, 애원하고, 밤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컨택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결정지을 노컨택의 새로운 철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서둘러 음성사서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벨이 울리도록 그대로 두세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노컨택 원칙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상대방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없이 계속 전화만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길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실수로 전화를 받은 분이 무려 30분이나 전 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 노컨택을 깬 건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30분씩이나 통화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어준 그 3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면 대화는 최대한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전 남자친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회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면 게임은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들켰다면 이제부터는 전 연인 있는 법, 새로운 사람과 첫 데이트 성공법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며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모든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SNS 차단은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왜 60일일까요?
통계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가장 후회와 궁금증을 느끼며 연락해올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45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60일이 지나도 의미 있는 연락은 없이 그저 당신의 SNS 스토리나 게시물을 훔쳐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일상을 엿보는 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도파민 히트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단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작은 특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차단하면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존심만 세워주는 꼴이 될 텐데요. 아닙니다. 60일간의 완벽한 침묵 후에 이어진 차단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자존심이 차오르기보다 자존심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차단했다면 풀지 마세요.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혼란스럽고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5번째, 제3자를 통한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전 연인의 친구나 가족이 그 애가 너를 그리워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연락을 못하고 있어. 내가 먼저 연락 좀 해줘라고 말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원한다면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별을 고한 것은 그들이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과 용기 또한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6번째,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이별의 죄책감을 덜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미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7번째,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마십시오. 생일 축하해라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해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고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고마워 정도의 짧은 답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8번째, 공동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편이라고 해도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전 연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야 와 같이 덤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9번째, 의미 없는 연락, 즉 빵 부스러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니? 뭐해? 보고 싶다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당신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다시 보내올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평정심을 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은 당신이 부당하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해서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컨택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별로 인해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겪는 깊은 고뇌, 떠나간 연인을 다시 되돌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전략, 노컨택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매달리고, 애원하고, 밤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컨택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결정지을 노컨택의 새로운 철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서둘러 음성사서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벨이 울리도록 그대로 두세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노컨택 원칙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상대방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없이 계속 전화만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길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실수로 전화를 받은 분이 무려 30분이나 전 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 노컨택을 깬 건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30분씩이나 통화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어준 그 3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면 대화는 최대한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전 남자친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회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면 게임은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들켰다면 이제부터는 전 연인 있는 법, 새로운 사람과 첫 데이트 성공법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며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모든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SNS 차단은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왜 60일일까요? 통계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가장 후회와 궁금증을 느끼며 연락해올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45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60일이 지나도 의미 있는 연락은 없이 그저 당신의 SNS 스토리나 게시물을 훔쳐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일상을 엿보는 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도파민 히트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단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작은 특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차단하면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존심만 세워주는 꼴이 될 텐데요. 아닙니다. 60일간의 완벽한 침묵 후에 이어진 차단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자존심이 차오르기보다 자존심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차단했다면 풀지 마세요.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혼란스럽고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제3자를 통한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전 연인의 친구나 가족이 그 애가 너를 그리워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연락을 못하고 있어. 내가 먼저 연락 좀 해줘라고 말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원한다면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별을 고한 것은 그들이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과 용기 또한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이별의 죄책감을 덜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미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일곱 번째,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마십시오. 생일 축하해라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해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고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고마워 정도의 짧은 답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공동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편이라고 해도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전 연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야 와 같이 덤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9번째, 의미 없는 연락, 즉 빵 부스러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니? 뭐해? 보고 싶다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당신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다시 보내올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평정심을 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은 당신이 부당하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해서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컨택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별로 인해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겪는 깊은 고뇌, 떠나간 연인을 다시 되돌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전략, 노컨택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매달리고 애원하고 밤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컨택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결정지을 노컨택의 새로운 철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서둘러 음성사서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벨이 울리도록 그대로 두세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노컨택 원칙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상대방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없이 계속 전화만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길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실수로 전화를 받은 분이 무려 30분이나 전 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 노컨택을 깬 건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30분씩이나 통화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어준 그 3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면 대화는 최대한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전 남자친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회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면 게임은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들켰다면 이제부터는 전 연인 있는 법, 새로운 사람과 첫 데이트 성공법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며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모든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SNS 차단은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왜 60일일까요? 통계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가장 후회와 궁금증을 느끼며 연락해올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45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60일이 지나도 의미 있는 연락은 없이 그저 당신의 SNS 스토리나 게시물을 훔쳐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일상을 엿보는 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도파민 히트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단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작은 특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차단하면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존심만 세워주는 꼴이 될 텐데요. 아닙니다. 60일간의 완벽한 침묵 후에 이어진 차단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자존심이 차오르기보다 자존심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차단했다면 풀지 마세요.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혼란스럽고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제3자를 통한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전 연인의 친구나 가족이 그 애가 너를 그리워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연락을 못하고 있어. 내가 먼저 연락 좀 해줘라고 말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원한다면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별을 고한 것은 그들이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과 용기 또한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이별의 죄책감을 덜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미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7번째,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마십시오. 생일 축하해라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해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고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고마워 정도의 짧은 답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8번째, 공동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편이라고 해도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전 연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야 와 같이 덤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9번째, 의미 없는 연락, 즉 빵 부스러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니? 뭐해? 보고 싶다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당신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다시 보내올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평정심을 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은 당신이 부당하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해서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컨택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별로 인해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겪는 깊은 고뇌, 떠나간 연인을 다시 되돌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전략, 노컨택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매달리고 애원하고 밤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컨택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결정지을 노컨택의 새로운 철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서둘러 음성사서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벨이 울리도록 그대로 두세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노컨택 원칙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상대방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없이 계속 전화만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길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실수로 전화를 받은 분이 무려 30분이나 전 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 노컨택을 깬 건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30분씩이나 통화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어준 그 3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면 대화는 최대한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전 남자친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회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면 게임은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들켰다면 이제부터는 전 연인 있는 법, 새로운 사람과 첫 데이트 성공법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며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모든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SNS 차단은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왜 60일일까요? 통계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가장 후회와 궁금증을 느끼며 연락해올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45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60일이 지나도 의미 있는 연락은 없이 그저 당신의 SNS 스토리나 게시물을 훔쳐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일상을 엿보는 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도파민 히트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단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작은 특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차단하면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존심만 세워주는 꼴이 될 텐데요. 아닙니다. 60일간의 완벽한 침묵 후에 이어진 차단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자존심이 차오르기보다 자존심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차단했다면 풀지 마세요.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혼란스럽고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5번째, 제3자를 통한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전 연인의 친구나 가족이 그 애가 너를 그리워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연락을 못하고 있어. 내가 먼저 연락 좀 해줘라고 말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원한다면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별을 고한 것은 그들이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과 용기 또한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6번째,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이별의 죄책감을 덜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미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7번째,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마십시오. 생일 축하해라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해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고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고마워 정도의 짧은 답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8번째, 공동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편이라고 해도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전 연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야 와 같이 덤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9번째, 의미 없는 연락, 즉 빵 부스러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니? 뭐해? 보고 싶다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당신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다시 보내올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평정심을 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은 당신이 부당하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해서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컨택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별로 인해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겪는 깊은 고뇌, 떠나간 연인을 다시 되돌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전략, 노컨택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매달리고 애원하고 밤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컨택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결정지을 노컨택의 새로운 철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서둘러 음성사서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벨이 울리도록 그대로 두세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노컨택 원칙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상대방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없이 계속 전화만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길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실수로 전화를 받은 분이 무려 30분이나 전 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 노컨택을 깬 건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30분씩이나 통화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어준 그 3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면 대화는 최대한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전 남자친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회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면 게임은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들켰다면 이제부터는 전 연인 있는 법, 새로운 사람과 첫 데이트 성공법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며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모든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SNS 차단은 최소 60일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왜 60일일까요? 통계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가장 후회와 궁금증을 느끼며 연락해올 확률이 높은 시기가 바로 45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60일이 지나도 의미 있는 연락은 없이 그저 당신의 SNS 스토리나 게시물을 훔쳐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일상을 엿보는 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도파민 히트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단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작은 특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차단하면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존심만 세워주는 꼴이 될 텐데요. 아닙니다. 60일간의 완벽한 침묵 후에 이어진 차단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자존심이 차오르기보다 자존심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차단했다면 풀지 마세요.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혼란스럽고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5번째, 제3자를 통한 연락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전 연인의 친구나 가족이 그 애가 너를 그리워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연락을 못하고 있어. 내가 먼저 연락 좀 해줘라고 말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원한다면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별을 고한 것은 그들이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과 용기 또한 그들이 보여야 합니다. 6번째,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곁에 둠으로써 이별의 죄책감을 덜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미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7번째,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지 마십시오. 생일 축하해라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해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고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고마워 정도의 짧은 답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8번째, 공동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편이라고 해도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 전 연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안부를 묻는다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야 와 같이 덤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9번째, 의미 없는 연락, 즉 빵 부스러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니? 뭐해? 보고 싶다와 같은 가벼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당신이 답장하지 않았을 때 더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다시 보내올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평정심을 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은 당신이 부당하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해서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컨택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별로 인해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겪는 깊은 고뇌, 떠나간 연인을 다시 되돌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심리적 전략, 노컨택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매달리고 애원하고 밤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재회를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철학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컨택 전략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결정지을 노컨택의 새로운 철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서둘러 음성사서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벨이 울리도록 그대로 두세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기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황해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노컨택 원칙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상대방이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건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없이 계속 전화만 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떠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길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실수로 전화를 받은 분이 무려 30분이나 전 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회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 노컨택을 깬 건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30분씩이나 통화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내어준 그 3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나는 아직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면 대화는 최대한 짧고 정중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연인 사이였을 때 공유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자신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전 남자친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재회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면 게임은 시작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들켰다면 이제부터는 전 연인 있는 법, 새로운 사람과 첫 데이트 성공법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며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